안녕하세요, 유순입니다. 저는 사투리를 쓰는 경상도 사람으로 한 번도 내 사투리가 이상하다, 어색하다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경상도를 벗어나기 전까지는요. 근데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너무 어색하고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유튜버 분들은 표준어로 너무 예쁘게 말씀하시고 세련되게 말씀하시거나 멋진 목소리를 가진 분들도 많으시니까 스스로를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세바시 영상을 즐겨보던 와중에 세바시 팀에서 만든 꼬꼬독이란 채널을 보게 됐고 거기서 김민식 PD님을 처음 배웠습니다. 사람 좋은 인상에 막내 삼촌 같은 편한 이미지, 게다가 사투리를 쓰시는 거예요. 부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투리를 쓰시면서도 내용 전달을 확실히 하시고 자신감이 넘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투리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40몇 년을 써온 사투리를 내가 지금 당장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잖아요. 나도 작가님처럼 그냥 말하자. 내가 편하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야 듣는 사람도 편할 수 있다는 걸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오늘은 김민식 작가님의 새로운 책 나는 질 때마다 이기는 법을 배웠다 함께 해볼 텐데요. 이 책은 2012년부터 7년간의 싸움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시대를 유머와 열정으로 버텨낸 이야기가 담겨 있어 울며 웃으며 참 재미있게 본 책입니다. 이분이 MBC 시험을 보게 된 건 대학원 동아리에서 마음에 드는 후배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였대요. 그 후배가 지금의 아내분이시라고 해요. 신입사원 채용 공고가 나고 2주 만에 시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1차 필기는 가뿐히 통과하고 관건은 2차 실무 면접이었대요. PD라는 직업을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었는데 면접을 잘 치를 수 있을까 고민했고 책에서 배운 교훈 중 면접에서 무조건 정직하라는 말이 떠올랐고 면접관의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올해 본 MBC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무엇인가요? 라는 물음에는 저는 MBC를 안 봅니다. 통역 공부하느라 CNN만 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면접관이 다시 질문을 던졌대요. 머리 식힐 때 재미삼아 보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은 없냐고요. 살짝 고민한 후에 또다시 정직하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여유가 생기면 차라리 소설을 읽지 그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진 않는다고요. 그랬더니 마지막 질문을 던지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신 같은 관련 전공자도 아니고 텔레비전도 잘 보지 않는 사람을 왜 PD로 뽑아야 합니까? 근데 그 질문에 짝사랑하는 후배에게 점수 따려고라고는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시청자가 5천만인데 신문방송학과 나와서 텔레비전만 열심히 본 사람들이 만드는 프로그램만 보겠습니까? 저처럼 책을 많이 읽은 사람도 재미있게 볼 프로그램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2차 면접에서 합격을 하셨대요. 본인도 많이 놀라셨다고 합니다. 면접에서 너무 지나치게 솔직했나 싶어서 은근히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면접에 합격한 비결이 솔직함이었고 또 다른 이유는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몇 년 동안 방송사 공채를 준비한 사람은 잘하고 싶은 마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없는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꾸미고 싶어지죠. 바로 그런 마음 때문에 면접에서 긴장하고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차피 짝사랑하는 후배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지원했고 방송사에서 본인을 안 받아주면 좋아하는 SF 소설을 번역하며 즐겁게 살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은 3차 합숙평가였다고 합니다. PD 지원자 150명을 모아놓고 1박 2일 동안 평가를 진행했대요. 필기와 면접을 통과한 150명은 만만하지 않았대요. 다들 몇 년씩 언론사 시험을 준비해온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능 프로그램 기획안을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각자 기획안을 만들고 8인 1조로
조별 토론을 거쳐 가장 좋은 기획안 하나를 뽑으라고 했대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고민했고 솔직해지기로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기획안을 만들 줄 몰랐으니까요. 그러니 그냥 남들이 하는 기획안 발표나 열심히 듣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8명이 돌아가며 발표하는데 다들 자신의 기획안을 준비하느라 다른 사람의 발표는 다 잘 듣지 않았대요. 이분은 본인 기획안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기획안 발표를 열심히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는 그 조에서 혼자 최종 합격을 하셨대요. 도대체 왜? 나중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PD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작가나 조연출이 모여 함께 회의를 할 때 잘 들어야 하는 사람이래요. 자신이 낸 아이디어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아이디어 가운데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결정하는 사람이 PD라고 합니다. PD에게 아이디어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회의 시간에 작가나 스태프가 입을 다문대요. 이분은 아는 게 없어 듣기에만 집중했는데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하여 합격을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입사하고 깨달았대요. 본인이 엄청나게 운이 좋았다는 걸요. 원래 평균적으로 PD는 서너 명 정도만 뽑았다고 해요. 근데 96년 공채에만 대규모로 15명이나 뽑은 거예요. PD를 서너 명만 뽑을 때는 나처럼 엉뚱한 사람을 뽑을 여유가 없다. 관련 전공자나 언론고시를 다년간 준비한 지원자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사람을 뽑았을 것이다. 그런데 15명을 뽑다 보니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고 평소라면 뽑지 않을 엉뚱한 지원자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며 겸손한 말씀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2012년 파업이 장기화되어 거리 홍보전만 계획하면 조합원들이 지치니 재미난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자는 의견이 나왔대요. 그때 연출을 김민식 PD님이 맡으셨대요. 제작 준비를 해 나갈 때 본격적인 촬영 준비는 스태프 구성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모셔 스태프를 잘 뽑아 놓으면 연출은 할 일이 없대요. 필요한 것들을 스태프들이 다 알아서 준비를 하신대요. 연출은 스태프와 출연진의 말을 듣고 빠진 게 없나 체크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흔히 감독을 다 지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대요. 일일이 지시하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할 일이 없어지고 자발적으로 일하는 재미가 사라지니까요. 연출은 카메라 장비가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니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 전문가가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촬영 준비에서 연출의 역할은 단지 거들 뿐 절대 명령하거나 지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에 나오는 PD분들은 촬영장에서 스텝이 배우 누가 오늘 못 온다는데요 라고 소식을 전하면 넌 스케줄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라며 스텝에게 화풀이를 하잖아요. 근데 김민식 PD님은 드라마 PD로 일하며 현장에서 화를 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셨대요. 누군가 나쁜 소식을 가져왔을 때 절대로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 분을 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기 전에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화를 내버리면 그 뒤에는 아무도 본인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주위에 이빠른 충언을 하는 사람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결국 나중엔 아무것도 모르는 고독한 폭군만 남는다는 겁니다. 만일 리더인 내가 잘못한 행동을 했는데 내 행동에 아무도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완벽한 상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포악한 리더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직원을 꺼리는 이유는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공포심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나는 질 때마다 이기는 법을 배웠다 함께 했습니다. 퇴진요정 김민식 PD의 웃음 터지는 싸움 노하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